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몇 년째 서고 있는데요. 저는 아마존 광고에서 한국 마케팅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홍원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존에서 판매하면 아마존 광고가 최고죠. 아마존 광고 하셔야 되는데 내용이 사실 새로운 걸 좀 가져왔어요. 제가 오늘 가장 많이 들려드릴 내용은 바로 브랜드 러브입니다. 저희 앞에서 비디오에 대한 얘기 많이 했고 사실 프라임데이가 어제 바로 발표가 났죠. 2024년 7월 16일과 7월 17일 미국 마켓플레이스를 기준으로 프라임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팬덤, 브랜드가 사랑을 키우고 충성도를 키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아마존이 어떻게 도와드리느냐를 말씀을 드릴 거고, 컨텐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커머스를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아마존이 가능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저 그냥 한번 구매해보고 그냥 끝나는 브랜드가 아니라 아마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 구매가 되는 브랜드가 무엇일까를 어떻게 성립을 하는지 오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아마존의 내부 결과로서 매스 뷰티, 대중 뷰티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네, 오늘 보신 내용들 중에서요, 아마 캡처해 가실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시간이 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카카오톡에서 채널을 등록을 하시면 원페이지 가이드부터 곧 다가오는 프라임데이 관련한 Q&A 솔루션까지 모두 공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넘어갈 거라서 시간이 없으실 건데요, 오른쪽 위에 제가 QR코드를 담아 놓았기 때문에 시간 조금 편하게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아마 카카오톡 채널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이제 4-5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판매를 한다면 사실 아마존 광고가 필수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리는지는 매년 조금 달라지는데, 첫 번째 오늘 가져가실 내용 총 3가지입니다. 우리 K뷰티를 이끌고 있는 한국 브랜드가 결국 팬덤을 형성할 때 이 브랜드 러브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 브랜드 러브를 만들어주는 이 소핑객들은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나를 보여드릴 거고,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마존 광고가 아마존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도와드리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 사랑받고 싶죠? 뷰티 브랜드 어떨까요?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정형화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브랜드가 사랑받는다, 내 브랜드가 팬덤을 만든다. 보통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뷰티 카테고리에서는 반복 구매로 이루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사냐, 이제 우리가 그런 반복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있을까를 볼 텐데요,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 팬덤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가 장기적인 브랜드 성장을 가져갑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수치화가 있어요. 고객을 5% 우리가 유지를 해서 증가를 시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브랜드 수익이 25%에서 95%까지 증가를 하는데,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 기존 고객이 신규 고객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기존 고객을 유지를 해야 되고 이 기존 고객 계속 스pen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브랜드 충성도가 7%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평균 지출 금액이 85%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한테는 수익이 될 텐데 기존 소비자를 유지하는 게 사실 신규 소비자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고객을 모집하는 데는 약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들어요. 우리가 한번 아마존에서 잡으면 그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리마케팅을 하셔야 되고 광고로 계속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을 계속 팬덤을 형성할 수 있고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아쉬운 소식을 또 하나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의 브랜드의 소비자들은 충성도가 좀 낮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2023년 브랜드 로열티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적어도 한 개의 브랜드에 굉장히 충성적이다라는 게 68%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변수가 너무 많다, 내 구매 여정에 변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로열티를 주기에는 좀 어려우나 그러나 나는 한 번 사면 계속 살 의향이 있다 라고 한 소비자가 10명 중에 한 6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매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여정은 아마존에서의 데이터입니다.
네, 쇼핑객이 하나의 제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과 오프라인 접점을 합쳐서 약 20개 정도를 거쳐갑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Add to Cart라는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20개를 계속 보는 거예요. 아마존 내에서 여러 가지 지면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광고를 하나 한다고 해서 아마존 광고의 가장 중요한 단어 CPC라고 하는데, 내가 CPC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산다? 아니라는 겁니다. 선형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명 중에 1명은 아마존에서 내가 이 카테고리를 구매하기 전에 한번 검색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1명 정도 이상은 됩니다. 35%가 나 이거 봤는데 구매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35%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힘들어요. 우리 접점을 매번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소비자를 하나 만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까 계속 고민되실 거예요. 어려운 지점이에요.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검색하고 발견하는 데에 아마존이 3명 중에 1명은 잡아들인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더 봤더니 아마존 내에서 매스 뷰티를 한번 딥다이브를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매스 뷰티가 아마존은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을까 했더니, 제품 구매 후에 1년 내에 재방문한율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큰 카테고리가 있고 하위 카테고리가 있고 그다음 브랜드가 있다고 쳤을 때, 매스 뷰티 쇼핑객이 카테고리로 재방문해서 재구매하는 게 74%, 10명 중에 7명은 1년 내에 반드시 재구매합니다. 그러면 하위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뷰티 아래에 있는 향수, 코스메틱 또는 스킨케어 같은 색조 같은 경우는 약 51%, 반은 돌아와요. 동일한 브랜드로 돌아오는 비율도 20%입니다. 한마디로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실 텐데, 내가 한번 만나면 그 사람들을 놓치면 안 돼요. 리마케팅 기법이 필수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브랜드 러브, 결국은 브랜드 팬덤을 만들어 나가시는 데 가장 중요한 아마존 광고가 어떻게 도와드리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굉장히 당연해요. 저희가 광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맨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결국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섞어서 아마존 광고를 진행을 하셔야지 아마존 내에 있는 소비자를 잡으신다는 건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스폰서드 광고 1에 되는 거는 저희 2가지 프로덕트입니다. 스폰서드 프로덕트하고 스폰서드 브랜드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거기서 넘어가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나 또는 DSP를 형성하셨을 때 1.3배까지 올라가고, 비디오 형태의 있는 스폰서 브랜드 비디오, 스폰서 디스플레이 비디오, 그 다음에 OLB, 온라인 비디오까지 하시면 1.4까지 올라갑니다. 너무 당연한 슬라이드라서 사실 그렇게 큰 준비는 없는데, 이제 좀 본격적 얘기해 보겠습니다. 프라임데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7월달 얘기인데요. 미국 기준으로 7월 16일, 17일 이틀 동안 이번 프라임데이가 진행이 될 거고, 가장 챙기셔야 되는 아마존 광고에서의 블랙 포인트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어요. 네, 광고 캠페인 형성 안 하셨어도 괜찮고요. 시간 남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광고 캠페인을 하나 형성을 하셔서 그 광고 캠페인에 충분한 데이터를 끌고 검색어라든지 타겟팅을 이해하는 데에 14일 정도를 잡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마존 광고를 처음 형성하신다면 지금이 적기이고요.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일단 쇼핑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넘쳐난다. 일단 10명 중에 7명은 나 쇼핑할 거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나 쇼핑 안 할 거야. 잘 계획 없어. 1명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긴 살 거고 돈을 쓰긴 쓸 건데 어디 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영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이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 브랜드, 우리 뷰티 브랜드가 아마존 성공을 하시려면 2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새로운 브랜드 소비자를 유입을 시켜서 일단 구매를 유도를 한 다음에 브랜드 팬덤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2번째는 기존 고객을 어떻게 다시 만나서 판매를 시킬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먼저 새롭게 나온 아마존 광고의 기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폰서 브랜드라는 저희 솔루션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 목표 설정 중에 오른쪽에 있는 Grow Brand Impression Share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시면, 그 캠페인 형성 시에 일정 기간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내 브랜드나 경쟁 제품을 검색하는 소비자에게 먼저 접근해서 우선적으로 잠재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런칭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셔서 인지도를 형성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 브랜드 노출 점유율 증가가 왜 중요하냐? 지금 보시는 두 가지 숫자가 좀 중요한데요. 왼쪽을 보시면 내가 브랜드를 검색했는데 평균 60%가 30일 이내에 다시 구매를 하러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셔야 돼요. 지금 아마존에 판매하는 모든 브랜드들은 일단 카테고리 내에서 최대한의 노출량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보여주셔야 되고 지면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버젯 얘기를 하고 비딩 얘기를 할 건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노출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브랜드의 Grow Brand Impression Share라는 목표 설정을 꼭 해달라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검색 이제 페이지로 유도를 많이 하십니다. PDP라고 하죠. 또는 디테일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제 디테일 페이지보다 스토어로 랜딩했을 때 12% 정도가 매출이 증가하고 객단가가 1.5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로 유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스토어의 홈페이지로 유도하셔서 캠페인을 형성하셨을 때 더욱더 많은 브랜드 노출량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려운 솔루션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는데 간편하게 좀 알려드리면 색깔별로 좀 나눠드릴게요. 오렌지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는 두 가지 타겟팅을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내가 콘텐츠를 관련해서 소비자를 막 잡고 싶을 때, 뭐 카테고리에 가거나 또는 제품에 가거나 할 때는 이 오렌지에 있는 걸 사용하시는 거고요. 내가 이런 구매를 좀 하고 싶은데 소비자를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는 이 핑크 형태의 타겟팅을 가져가십니다. 또는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 지난 90일 안에 봤던 사람, 지난 90일 안에 산 사람, 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사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사를 막 했기 때문에 홈시어터나 또는 특정 TV군을 새롭게 설치해야 되는 게 많겠죠. 그러면 홈시어터를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이사를 마친 미국의 소비자라는 이 소비자군을 타겟팅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핑크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소비자군을 이제 타겟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주황처럼 내가 뭔가 콘텐츠를 많이 페이지나 카테고리에 보여주기 위한 타겟팅을 지금 보시는 지면에서 디테일 페이지에 들어가셨을 때 내가 가진 브랜드에 왜 자꾸 다른 브랜드가 뜨지? 라고 하는 건 이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로 광고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스폰서 브랜드뿐만 아니라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도 꼭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라는 게 결국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갈 때마다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서치할 때마다 따라다니고, 내리면 따라다니고, 클릭하면 따라다니고, 내 브랜드 밑에 등장하고. 그래서 저거 좀 하고 싶은데 뭐지? 라고 하는 솔루션은 거의 다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거의 가장 저희가 페인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캠페인을 형성하면 그 특정 제품 페이지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젠 스토어로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이 특정 이미지나 비디오를 통해서 이 스폰서 디스플레이 광고를 런칭하시고 스토어로 유입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브랜드나 제품에 방해 안 받고 내 스토어 내에서 계속적으로 소비자를 객단가를 높이는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건 이게 입찰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굳이? 라는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코스트 컨트롤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프라임데이 때 캠페인 런칭을 하실 때 내가 일정 기간, 저희 7일 평균 잡거든요.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한의 것을 일단 설정을 하시면 타겟팅에 대한 입찰가 계산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비딩 그 입찰을 돌려드릴 거예요. 실제로 이 코스트 컨트롤 사용하셨을 때 더 낮은 비용으로 노출량을 가져오시고 더 낮은 비용으로 클리어량을 가져오실 수 있는 리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디스플레이 캠페인 운영하시는 우리 브랜드라면 지금 보시는 코스트 컨트롤 이 기능을 통해서 내가 CPC 클릭 하나당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내가 원하는 최대한의 양을 두시고 놔두시기만 하시면 스폰서 디스플레이가 그 해당 값만 가지고 넘어가지 않게 컨트롤을 해드릴 겁니다. 네, 오늘 콘텐츠 되게 많이 나왔죠. 앞단의 플랫폼에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크리에이티브가 있다면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지금 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마존 포스트는 결국 아마존 내에서 약간 피드 기능인데 원래는 앞단에 2개 정도까지만 아마 보셨던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디스커버리부터 스토어까지 이 포스트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를 보시면요, 저희도 이제 인터랙티브한 피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 에셋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아마존에 가져오셔서 업로드를 해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지면을 가져오실 수 있도록 노출을 도와드릴 겁니다. 크리에이티브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존에서 비디오를 하시거나 포스트를 올리시거나 둘 중일 텐데, 포스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올려야 되냐, 몇 개를 올려야 되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프라임데이 직전에는 프라임데이 프로모션과 관련된 내용들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포스트에 바꿔야 되는 내용들은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원페이지 가이드에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도 이제 세로형 동영상이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브랜드에서 버티컬 비디오가 출시가 됐고, 그래서 내가 세로형 동영상으로 어딘가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르겠다, 그냥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아마존에서도 세로형 동영상 런칭하세요. 저희가 스폰서 브랜드가 항상 가로형으로만 되어 있어서 16대 9로만 하셨을 거예요. 저희 이제 9대 16으로 했을 때 클릭률이 높았다는 리서치가 있고, 저희 미국 마켓플레이스부터 세로형 동영상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프라임 데이 전에 가능하신 셀러님들은 다른 에셋 있으시면 그대로 가져오셔서 아마존에서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만들 때 보셨겠지만 아마존에서 잘 팔리는 동영상 어떤 건가 고민되실 거예요.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서 가장 잘 팔리는 비디오의 특징이 뭐냐, 결국 두 가지, 광고 성과하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브랜드만 따로 따져서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들을 분석을 했고, 지금 보시는 메시지들부터 제품 설명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를 체크리스트로 보여드립니다. 가장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3초 이내에 클로즈업 화면이 드러났을 때 클릭이 높다와, 그다음에 실제 일상적으로 시나리오를 가져오는 게 좋다. 뷰티가 마찬가지죠. 결국은 아까 보셨던 제품 같은 거 디바이스면 내가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크리에이터 분께서 막 이렇게 뷰티 이렇게 분칠을 하시는 느낌, 분칠 단어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이렇게 메이크업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일상 시나리오를 담았을 때 클릭률이 훨씬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내용들은 참고해 주셨다가 비디오 만드실 때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는 소비자를 끌어오는 방법이었고, 이제는 기존 고객을 좀 다시 만나서 리마케팅하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숫자를 좀 보실게요. 콘텐츠가 많아야 되고, 리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리마케팅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봤는데 안 산 사람을 만나고, 샀었는데 다시 만나는 게 사실 리마케팅이에요. 얘가 나를 한 번은 만났다라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아마존의 스트리밍 TV와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을 때 재방문 고객 증가율이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오른쪽의 경우 55%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여기 브랜드를 만났어요. 그러면 보긴 봤어요. 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괜찮네? 라고 한 사람을 건드리는 것과 전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을 건드리는 것에 완전한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럼 저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브랜드가 익숙해요. 그래서 잘 몰랐지만 이름은 들어봤어. 그럼 그 사람들만 계속 따라다녀요. 날 봤으니까 사줘. 너는 날 샀으니까 사줘. 그 고객군을 아주 집요하게 따라가는 게 지금 보시는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타겟팅이 더욱더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에서 리마케팅 캠페인을 형성하시는 데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뷰티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전체 아마존 쇼핑객과 비교했을 때 매스 뷰티, 이 대중 뷰티 쇼핑객이 지금 보시는 서비스를 통해서 구매할 확률이 엄청 높아요. 높은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에 갖춰서 리마케팅이란 기법, 스폰서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폰서 디스플레이에 관한 리마케팅 기법을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 3, 4년 동안은 제가 스폰서 프로덕트만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따라다니는 집요성이 필요하고, 얘를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타겟팅이 완벽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 프로덕트라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두시고, 이제 브랜드와 디스플레이 캠페인이 한 개 이상은 세팅이 되어 계셔야 이 캠페인이 돌아갔을 때 데이터를 함께 싱크해서 타겟팅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을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각각의 스폰서 브랜드와 디스플레이 캠페인 한 개씩은 꼭 형성을 해두시고 프라임데이를 꼭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광고 마케팅 때 어트리뷰션 얘기를 하는데, 어트리뷰션 단어 어려우실 텐데요. 결국은 이겁니다. 아마존 내부 광고 하시는 거 거의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존 외부에서도 광고하시잖아요. 검색 광고, 뭐 비디오 광고, 또 아까 봤던 소셜,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도 하시고 하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 다 아마존 스토어로 트래픽을 모으실 거죠. 근데 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요. 누가 어디서 샀는지 몰라요. 그냥 계속 태그만 넣어요. 그냥 다 뿌립니다. 그러면 내가 인플루언서가 잘 되는지 아마존이 잘 되는지 또는 뭐 아까 보셨던 파트너사가 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마존 어트리뷰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태그를 형성해요. 내가 이거는 여기다 둘 거야, 이거는 인플루언서에 둘 거야, 이건 소셜에 둘 거야 라고 두시면 그 태그를 이제 뿌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마존 이 어트리뷰션 툴을 통해서 모아요. 그러면 보니까 이 캠페인 형성했을 때 되게 잘 돼요. 이건 되게 별로예요. 이건 구매 안 돼요. 라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게 바로 아마존 어트리뷰션이에요. 어트리뷰션이 어렵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태그를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마존 어트리뷰션 가장 중요한 건 이 아마존 어트리뷰션 태그를 형성하셔서 저희 페이지로 유입을 시키시면 브랜드 리퍼럴 보너스를 통해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제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서 광고를 한다든지 또는 마케팅을 하셨을 때 태그를 형성하셔서 저희 아마존에 모아주시고 저희 아마존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도 제하실 수 있는 어트리뷰션 태그를 꼭 만들어 주시고요. 어트리뷰션에 대한 관한 내용들은 저희 아마존 광고교육팀 카카오톡 채널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번 프라임데이 때 꼭 태그 형성하셔가지고 캠페인 형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머리입니다. 총 3가지고요. 일단 브랜드 러브, 제가 아마 아마존 광고에 있는 한 앞으로 팬덤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거고, 뷰티 브랜드는 결국 팬덤 형성이에요. 계속 사는 사람들 계속 만나셔야 되고 소비자 유입해서 팬덤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이 브랜드 러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새로운 고객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브랜드를 더 뻗쳐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매스 뷰티, 이 아마존의 쇼핑객은 동일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 브랜드로의 유입이 재방문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게 아마존에서 판매하셔야 되는 굉장히 유일무이는 아니죠,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고요. 3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광고는 스폰서드 프로덕트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저희와 함께 일하셨던 분들 보면 스폰서드 프로덕트, 스폰서드 브랜드 디스플레이 다 하실 거예요. 이 3가지는 필수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말씀드렸던 어트리뷰션을 통해서 다른 곳에 하셔도 괜찮으죠. 다 같이 마케팅을 믹스를 하시는 것은 브랜드의 필수적인 목표일 겁니다. 저희가 아마존 스토어로 모아주실 때 데이터 분석을 위한 툴을 드리니 다른 곳에서 광고하셔서 캠페인 만드실 때도 태그를 꼭 달아서 아마존 스토어로 모아주시고 이번 프라임데이 때 캠페인의 효과를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잡았던 소비자가 블랙 프라이데이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때 데이터를 많이 모으셔야 되고 그 기준으로 타겟팅을 블랙 프라이데이로 옮겨가실 겁니다. 그래서 프라임데이 때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시고 저희랑 분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브랜드 러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뷰티 브랜드께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 K뷰티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 때는 이런 많은 브랜드의 정말 다양한 마케팅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프라임데이 때도 뷰티 브랜드 매출 대박 나시고 저희 아마존 광고와 함께 부스터 달아서 프라임데이 이후에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마존 광고팀 홍은정이었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은 저희 아마존 부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